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에서 기타 내용,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소 결핍에 해당하는 산소 농도의 기준을 정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적정 공기 수준에서는요, 산소 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상의 18%에 해당되죠. 18%까지는 산소 결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으실 때는 산소 농도 18% 뒤에 미만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 적정 공기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괄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농도 범위는 18% 이상 23.5% 미만이죠.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 CO2가 됩니다. 농도는 1.5% 미만. 퍼센트 단위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있으니까요. 반드시 단위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일산화탄소는 CO다, 그죠? 농도는 30 ppm 미만이 됩니다. 황화수소죠? 10 ppm 미만이었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잘 안 나왔던 문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잠수 작업 시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시간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죠? 잠수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건 쪽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잘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법규 내용입니다. 잠수 작업이 1일 1회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별 잠수 시간과 감압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 한 번을 초과해서 잠수할 때는 잠수하는 시간과 감압하는 시간을 모두 합쳐서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할 때에는 각 회별 잠수 시간과 감압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하루는 6시간이고요. 주는 34시간입니다. 일주일은 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그죠? 밀폐 공간은 산소 결핍 제일 중요하죠.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작업 근로자에게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그죠? 감시인을 포함한다 했는데요. 자, 요 내용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밀폐 공간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산소 농도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기 설비죠. 이렇게 환기 설비를 어떻게 가동하는지겠죠, 그죠? 환기 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우리 송기 마스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그죠? 우리가 밀폐 공간이다 하면 세 가지 무조건 떠올라야 됩니다.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설비 가동해야 되고, 송기 마스크죠. 보호구 착용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근로자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밀폐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질식인데요. 짧은 시간 내 사망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스스로 옆에 근로자를 응급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줄여서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환기 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호구 착용과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응급조치 요령. 다섯 번째,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갑니다. 사업주가 소음 작업,
또는 강렬한 소음 작업 또는 충격 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번에는요, 이렇게 소음이나 강렬한 소음이나 충격 소음하는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다. 그죠? 첫 번째는요, 현재 우리 작업장의 소음이 어느 정도다 알려줘야 합니다. 작업 장소의 소음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소음은 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 알려야겠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이고요. 자, 이 정도 소음이 넘어가면은 귀막개에 착용하라, 귀덮개 착용하라, 그죠?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 방법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음 작업이나 강렬한 소음 작업, 충격 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작업 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 방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 작업이나 충격 소음 작업 장소에 대하여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소음 감소 조치 세 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건설에 직접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다 별표 없죠. 조금 일회성 문제들인데요. 그래도 이제 점수를 좀 더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까지 기억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요, 소음이 나지 않는 기계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했죠. 기계기구 등의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 나는 기계를 좀 밀폐시킨다면 소음이 덜 나겠죠. 그죠? 시설 등의 밀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음을 흡음하거나 또는 작업자에게서 격리시킨다면 소음에 대한 피해가 줄겠죠. 흡음 또는 격리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대체, 밀폐, 흡음 또는 격리인데요. 이렇게 암기하시고 조금 살을 붙여서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7번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 기준입니다. 앞에서 다 한 번씩 했다, 그죠? 초정밀 작업 750 룩스 이상, 정밀은 300 룩스 이상, 보통은 150 이상, 기타 작업 75 룩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전로라는 건 전기를 띠고 있는 전선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전선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충전전로 인근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뿐만 아니라 비계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이렇게 전봇대 전선이 있고요. 팔이 높이 올라가는 기계들은 자, 이게 다 금속이다 보니까 전기가 타고 들어와서 운전자 감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펌프카가 작업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감전 예방 조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전기를 띠는 전선로 인근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또는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비계 같은 높이 올라가는 장비들이 작업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취해야 할 감전 방지 조치죠.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기계 장치 작업 시의 감전 방지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짧게 기억하는 것부터 보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전봇대 전선이 지나가지만 차가 안전하게 이격거리를 두고 이렇게 작업한다면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격거리인데요. 충전 전로로부터 300cm죠. 3m가 쉽죠, 그죠? 그래서 3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요. 또는 대지전압이 이 전선을 땅으로 묻었을 때 땅으로 흘러가는 대지전압이 50kV를 초과할 때는 10kV 증가 시마다 10cm씩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대지전압이 60kV다. 그거는 충전부로부터 300cm에 10kV 증가했으니까 10cm 증가해서 310cm 이격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울타리 설치. 여기서부터 한 3m를 띄워두고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치면 차량이 못 들어가겠죠. 또는 울타리 치기가 곤란하다면 3m 앞에 유도자를 딱 배치시켜서 접근하지 마시오. 감시인 거죠. 배치해도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울타리 설치, 감시인 배치입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자, 이거를 이제 접지를 시켜놨는데 접지점은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접지점에 접촉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 보고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답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한 번 더 넘어갈게요. 네.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이나 기계장치 작업할 때 감전방지 조치인데요. 첫 번째 이격거리 두자했습니다. 차량 등을 충전부로부터 얼마 띄운다 그랬죠? 3m니까요.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는 얼마마다? 10kV 증가할 때마다 몇 cm? 10cm씩 증가시킨다. 이렇게 첫 번째 이격거리 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를 친다? 암기하기 쉬운 거부터 할게요. 앞에 수식어 좀 빼도 됩니다.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신 배치 등의 조치를 합니다. 세 번째, 요거였죠. 그죠?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데요. 암기 계시면 살을 조금 붙이세요.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 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게 접지된 차량의 접지점으로 유도된 전기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상에 있는 근로자는 접촉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된 차량이 충전 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1차 감전 위험 요소 4가지입니다. 자, 일단 감전 위험의 가장 큰 영향은 흘러가는 통전 전류 크기입니다. 전류 크기가 약할 때는 짜릿함만 느끼는데요. 전류 크기가 100mA 넘을 때는 심실세동, 심장마비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통전 전류 크기. 두 번째, 장시간 몸을 흐를수록 근육을 마비시켜서 위험해지게 하죠. 통전 시간이 되고요. 세 번째 통전 경로입니다. 아무래도 심장 부근으로 흐를수록 심장마비 때문에 위험해지죠. 네 번째 전원의 종류인데요. 직류보다는 교류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류는 온몸을 타고 흐르며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래서 괄호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1차 감전 위험 요소는 첫 번째 통전 전류의 크기, 두 번째 통전 시간, 세 번째 통전 경로, 네 번째 전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누전 차단기를 접속할 때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사실 이게 이제 산업안전기사라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옵니다. 근데 건설안전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전기 쪽이 그렇게 산업안전만큼 중요하진 않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전 차단기는 누설전류의 약자입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올라야 되는데 밖으로 새어나오는 게 누설전류죠. 그래서 일정 값 이상의 누설전류가 있을 때 그 전류를 차단해서 감전을 방지하고 기계기구의 고장을 방지하는 게 누전 차단기다 보시면 되고요.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다시 말하면 누설되는 전류가 30mA보다 더 낮은 전기에서부터 누전 차단기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고요.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3초 이내이다. 단위까지 꼭 기억하세요. 0.03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mA의 누설 전류가 감지되었죠. 0.03초 이내에 그 전기를 차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3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이고, 작동하는 시간은 0.03초 이내이다. 기억하시고요. 다만,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로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인체의 감전을 방지하는 건 낮은 전류에서 빠르게 작동해야겠죠. 그래서 30mA 이하에서 0.03초 이내 작동하는 건 인체 감전 방지형이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설 전류로 기계가 오작동, 고장 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방지하는 건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여야 한다. 뭐 요거는 값을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화재에 적합한 화재 등급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자, 산업안전이란 별표 3개짜리 문제다, 그죠? 화재는요, A급 화재가 있습니다. 일반 가연물 화재라고 합니다. 잘 타는 물질,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재, 섬유 등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B급 화재인데요. 석유, 유류 화재가 되겠습니다. 유류 화재. 그 다음에 C급 화재인데요. 전기 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누전 같은 게 해당되고요. 전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D급 화재는 금속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에 해당되는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화재에 적합한 화재 등급을 구분하여 적어라. 그죠? A급 화재는 일반 가연물이 되기 때문에 목재, 섬유가 A급 되겠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입니다. 석유가 되겠고요.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누전이 되겠죠.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니까 나트륨, 마그네슘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참고 내용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지나가시고요. 자, 별표 3개짜리입니다. 공기압축기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를 적어라. 그죠? 공기압축기는요, 이렇게 탱크가 있고, 여기에 V벨트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공기를 모아서 여기 압력을 딱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압력을 저장하는 용기는 압력이 너무 높으면 뭐합니까? 폭발할 수 있죠. 플러스 회전한다. V벨트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폭발하는 특징 첫 번째다. 그죠? 모든 폭발하는 용기는 용기에 이렇게 겉에 균열이 있거나 파손이 되어 있으면 압력이 차면 터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압력 용기의 외관의 상태, 외관이 안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압력을 저장하는 압력 용기들은요, 폭발하는 압력을 저장하는 용기들은 높은 압력에서 압력을 밖으로 방출해 주는 게 방호장치였죠. 그래서 폭발하기 때문에 방호장치,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 안전 밸브라고 보시면 되죠. 언로드 밸브입니다. 자, 정상적인 압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 로드 됩니다. 정상 압력보다 어느 정도 압력이 높아지면 회전을 멈추죠. 언로드 시켜서 더 이상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3가지는 묶어서 폭발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다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하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 있죠. 이 회전부는 오픈시키면 안 되죠. 덮개나 울을 설치해서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부에 덮개나 울. 회전하기 때문에 윤활유가 필요하다. 그죠? 윤활유의 상태. 이 2개는 회전하는 특징이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보여있는 물이 있다. 그죠? 요 밑에 보면 응축수를 빼주는 드레인 밸브. 요게 조작과 배수가 되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발한다. 그죠? 겉의 외관이 깨끗한가 봅니다. 압력 용기 외관 상태. 두 번째 폭발하기 때문에 모두 필요한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세 번째 폭발하기 때문에 안전 밸브죠. 그죠? 언로드 밸브의 기능. 그 다음 4번째, 5번째 회전하는 특징입니다.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윤활유의 상태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산업안전이라면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입니다. 자, 근데 건설에도 뭐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쓰니까요.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초기죠, 그죠?
풀 자르는, 풀 베는 기계죠. 날이 있기 때문에 날의 신체가 접촉하면 안 되죠.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원심기는 가정에서 아주 작은 주스기, 믹서기 같은 거다 그랬죠. 빠르게 회전하면서 액체, 고체를 걸러내거든요. 분리시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회전체에 신체가 들어간다면 다치죠. 그래서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덮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라고 적어주시고요. 공기 압축기, 이렇게 압력에 의해 폭발하는 건 압력 방출 장치가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참고 볼게요. 금속 절단기도 절단하는 날이 있죠.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방호 장치입니다. 지게차입니다. 헤드가드. 헤드가드는 이제 운전자 머리 위에 있는 덮개가 되고요. 백레스트는 여기에 포크에 짐을 이렇게까지 싣는 건 안전하게 짐 기대해 주죠. 여기 위에 실으면 짐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백 등 부분에 있는 레스트, 등을 기대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앞에 전조등, 후진할 때 후미등, 운전자 안전벨트까지가 지게차 방호장치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기계인데요. 진공 포장기와 랩핑기로 한정했습니다.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구동부를 방호해주는 연동장치, 그죠? 구동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덮개가 되어 있는데 이 덮개를 제거하면 기계가 멈추도록 하는 연동장치, 인터록장치입니다. 그래서 포장기계,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하고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방호장치 되겠습니다. 자, 14번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은 건설 현장도 많이 쓰죠. 자주 나왔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 두 가지입니다. 톱날에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날 접촉 예방 장치. 덮개지만 답을 적을 땐 날 접촉 예방 장치라고 적는 게 더 좋습니다. 재료가 반발하는 걸 방지하는 반발 예방 장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법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가스 집합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가스 집합 장치라는 건 가스통을 여러 개 집합시켜서 용접이나 화기로 쓰는 건데요. 가스 집합 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야겠죠. 그죠? 5m입니다.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용해 아세틸렌의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배관이나 부속 기구는 자, 아세틸렌 배관이죠. 이때는 동이나 동을 70% 이상 함유한 합금은 사용해서 아니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집합 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5m고요. 가까이 떨어지면 3m 이렇게 기억하시고 멀리 떨어져야겠죠. 가스통 여러 개 폭발하니까요.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합니다. 용해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 배관이나 부속 기구는 동이나 동을 동합금을 동을 70% 이상 함유한 합금은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스템 신뢰도를 계산하라. 신뢰도를 구하라 했는데요. 주어진 값이 고장률이다라고 주어졌다면 공식에 대입한 값은 전체 고장률이 되겠죠. 그러면 신뢰도는 고장이 안 날 확률이니까요. 1- 고장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각각의 값이 고장률이다라고 안 줬다는 건 각 요소의 신뢰도죠. 그래서 공식에 대입한 값은 바로 신뢰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 줄이니까요. 곱해주면 된다. 그죠? 0.8 곱하기. 두 줄 병렬이니까 1-0.7 곱하기 1-0.7이 되고요. 한 줄이니까 곱하기 0.9. 그죠? 는 0.66. 셋째 자리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갑니다.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이거요. 청각장치와 시각장치 중 시각장치를 사용한 정보 전달이 유리한 경우. 어떨 때 눈으로 보는 정보 전달이 좋은가, 그죠? 길고 복잡한 건 말로 할 수 없죠.
예, 프린트해주면 읽어봐야죠. 그죠?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재참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할 때는 소리, 불이야하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시각을 쓰고요. 우리가 한 장소에 있을 땐 TV로 뉴스 보잖아요. 그죠? 한 곳에 머무를 때 시각이 좋습니다. 또는 그 장소에 있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위치를 다룹니다. 이거 이외에도 청각을 쓰기 곤란할 때 시각이 좋겠죠? 청각 계통이 과부하거나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 시각이 좋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기억하기 쉬운 거 한번 볼게요. 시각장치를 사용한 정보 전달이 유리한 경우는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재참조된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얼마 안 되어서요. 계산형 문제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제일 중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도수율은 0근로시간수분의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죠.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곱하자. 곱하기 10의 6승이었습니다. 연천인율은 인율, 사람에 대한 비율이죠. 근데 밑에가 분모니까 어미 모자, 많은 사람, 일하는 평균 근로자 밑에 갑니다. 그죠? 위에는 분자, 아들자니까요. 작은 사람 수가 위로 가죠. 그래서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1000명에 대한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단위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공식 요거 나머지도 꼭 보고 지나가세요. 강도율은 연근로시간수분의 제가 강하다는 건 일 못하고 쉬는 근로손실일수인데요.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가 됩니다. 곱하기 1000이죠. 사망만인율도 예, 분모 요값이 바뀌었죠. 그죠?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인데요. 어떤 근로자냐면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그래서 사망만인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만인율이니까요. 사망자 수 곱하기 만이죠. 그래서 10,000명의 근로자당 사망자 수 비율인데 어떤 근로자다?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근로자다. 그죠? 재해율입니다. 역시나 재해율도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위에는 재해자 수고요.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퍼센트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해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재해율은 임금 근로자 수예요.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위에는 산재보험 적용인데요. 휴업재해율은 그냥 쉬는 사람이다 보니까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재해자 수, 이것도 곱하기 100이다. 이거 그죠? 최근에 규정이 변경되어서 공식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근로시간 수가 25만 시간인 어느 사업장에서 작년도 15건의 재해로 근로손실일 수가 300일, 휴업일수 25일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재해지수를 계산하시겠습니다. 종합재해지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죠. 그래서 도수율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연근로시간수 분의 연근로시간수 지금 25만 시간이다 주어졌습니다. 재해건수는 15건이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율 계산할게요. 연근로시간수 25만 시간 분의 현재는 근로손실일수 300일이 있고 출근 안 하는 3가지 날짜 그죠?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는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실제 근로일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적인 근로일수 300일을 해줘야 근로손실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휴업일수 25일이 더 있으니까요. 25 곱하기 365분에 특별히 근로일수 없기 때문에 300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도수율은 60, 정수로 떨어지면 그대로 두면 돼요. 60.00은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강도율은 1.28이다. 그죠? 그러면 종합재해지수는 루트 60 곱하기 1.28인데요. 계산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기에 괄호가 쳐지는 계산기 있고 괄호가 없는 계산기 있어요.
괄호가 있어야 루트가 1.28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본인 계산기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76이고 제휴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3번.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5건의 재해로 사망이 1명, 휴업일수 80일이 1명, 휴업일수 30일이 1명 발생했습니다.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강도율을 구하시오 했고요. 하루 10시간이고 연간 300일 근무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연천인율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평균 근로자 500명 분의 연간 재해자 수죠. 5건의 재해로 사망이 1명이고 휴업일수 80일 1명, 휴업일수 30일이 1명이니까 재해자는 3명이죠. 그죠? 곱하기 10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강도율입니다. 연근로시간수는 5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하루에 10시간이죠. 주의하시고요. 1년에 300일 근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요양 근로손실일수인데요. 사망 1명에 대한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죠. 더하기 하시고요. 휴업일수 80일은 출근 안 하는 휴업 2번 요양일수는 80 곱하기 365분에 실제 근로일수가 주어졌죠. 300일. 그죠? 요거 넣어주시고요. 자, 끝이죠. 그죠? 아, 휴업일수 30일 1명이 더 있네요. 플러스 30 곱하기 역시나 365분의 300이 되고요. 곱하기 1000 해야죠.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요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 500명이 작업하는 건설 현장에서 작년 한 해 12건의 사고로 50일의 근로 손실이 생겼습니다. 도수율 계산하시겠습니다. 자, 바로 대입할게요. 도수율은요. 연근로시간수분의 연근로시간수는 500명 곱하기 하루에 9시간 연 300일 그랬다. 그죠? 9시간 곱하기 300일 근로시간수가 되겠죠. 재해 건수는요, 12건의 재해다라고 나왔습니다.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8.89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300명인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3건의 재해로 사망이 1명, 휴업일수 30일이 2명, 휴업일수 50일 1명이 생겼습니다. 강도율 구하라. 하루 8시간, 연간 300일이 아니라 305일이다 했다. 그죠? 자, 그럼 강도율은요. 연근로시간수 계산할게요. 300명 곱하기 현재 근무는 하루 8시간 곱하기 305일이죠. 분해. 자, 사망 1명에 대한 근로손실일수는 7,500이 됩니다. 휴업일수 30일이 2명이니까요. 2명 곱하기, 그죠? 30 곱하기 365분에 실제 근로일수가 305네요. 그죠? 여기다 또 있죠. 50일 1명 있죠. 그죠? 자, 1명은 1은 곱하나 마나. 안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50 곱하기 365분에 305가 되겠죠. 여기에 뭐 해야 합니까?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니까요. 강도율은 10.37 단위 없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5건의 재해로 사망이 1명, 근로손실일수 30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도율 구하시오 했고요. 하루 9시간에 연간 260일 근로합니다. 자, 그럼 강도율은 하시고요. 연근로시간수죠. 100명 곱하기 하루 9시간 곱하기 260일 분의 자, 총요양 근로손실일수인데요. 역시나 사망 1명은 7,500일이 되겠습니다. 근로손실일수 30일이 있다. 플러스 30 해주면 되네요. 그죠? 여기에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2.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연간 총 근로시간이 120만 시간인 건설 현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5건 재해로 사망이 3명이고 휴업일수 200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수율, 강도율을 계산하라. 자, 도수율부터 계산할게요. 연근로시간 수분에 주어졌다, 그죠? 120만 시간 분의 제 건수는 5건이다 주어졌죠? 곱하기 10의 6승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율 계산합니다. 역시나 연근로시간 수는 120만 시간 분의 하시고요. 자, 사망이 3명이니까 3 곱하기 사망 1명에 대한 근로손실일수 7,500일 더하시고요. 휴업일수가 200일이다, 그죠? 200 곱하기 휴업 2번 요약일수는요,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안 주어졌으니까 법적인 근로 300 넣으시면 되겠죠. 곱하기 10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8.89가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했고요. 8번 넘어갑니다. 네. 연평균 근로자 수가 1,500명인 어느 공장에서 연간 재해 건수는 3건 발생했고요. 사망이 2명, 근로손실일수 60일이 1명, 휴업일수 50일 1명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연천인율을 계산하시오. 그죠? 연천인율 계산해 볼게요.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1,500명이죠. 연간 재해자 수였죠. 그죠? 재해 건수는 3건인데요. 사망이 2명, 근로손실 60일 1명, 휴업일수 50일 1명이니까 4명이 생긴 거죠. 곱하기 1000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도수율입니다. 예, 연근로시간수 계산해야겠죠. 그죠? 자, 지금 1,5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 300일 해도 되고요. 8 곱하기 300하면 2,400이죠. 바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건수 3건이다. 그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천인율은 2로 나누어 떨어졌네요. 도수율 0.8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갑니다. 네.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5건의 재해로 1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휴업일수는 35일, 근로손실일수 120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연천인율부터 구하겠습니다. 이제 공식 자꾸 머리에 떠올리세요. 연천인율은 밑에는 뭐였죠? 예, 연평균 근로자수였습니다. 근로자 500명이 작업한다. 그죠? 연평균 근로자 500명 분의 연간 재해자인데요. 18명의 재해자가 생겼다 했으니까 18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도율 계산합니다.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수분에 그죠? 계산합니다. 5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8시간에 280일이죠. 1일 8시간 연간 280일 분의 자, 강도율은요. 휴업일수 35일, 휴업일수가 주어졌으니까 35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280 해줘야 되고요. 플러스 더 있다, 그죠? 근로손실이 120이다. 더해줘야겠죠. 곱하기 1000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고요. 도수율도 있었다, 그죠? 그럼 연근로시간 수는 500명, 8시간 281분에 재해 건수가 15건이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어느 사업장에 도수율이 10이다 주어졌고요. 강도율은 1.2입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자, 이렇게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나오면 뭐를 붙여야 합니까? 아직 퇴직 안 했기 때문에 환산해 봐야 된다. 환산을 붙이자, 그죠? 몇 건의 재해 건수를 묻는 건 환산 도수율이 되겠죠? 며칠의 근로손실일수. 근로손실일수를 묻는 건 강도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환산 강도율과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 볼게요. 우리가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재해 건수예요. 그래서 일반 도수율의 공식, 연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하면 도수율이죠. 그런데 이건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비율이 도수율인데요.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당 재해 건수 비율이죠. 그래서 뒤에가 평생 근로시간 수 법적으로 10만 시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산 도수율과 도수율의 관계입니다. 도수율은 곱하기 10의 6승, 100만 시간 단위인데 환산 도수율은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단위죠. 그러니까 10만은 100만 나누기 10이 돼야 되죠.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나누기 10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환산 도수율, 몇 건의 재해가를 당해야겠는가, 그죠? 환산 도수율은요, 예, 도수율이 10이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환산 도수율은, 예, 도수율 나누기 10이니까 10 나누기 10은 1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환산 도수율을 계산하라 했다면 1이라고 두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몇 건의 재해를 당하겠는가 했으니까 한 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요 환산 도수율 나왔고요. 그럼 이번에 우리 환산 강도율 생각해 볼게요. 환산 강도율은 예, 환산 강도율은 예, 우리 강도율의 공식이다. 그죠? 역시나 연평균 근로자수분의 위에는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비율 강도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산 강도율은 1000이 아니라 평생 근로시간이죠. 평생 근로시간수. 그죠? 평생 근로하는 동안의 근로손실일수 비율이 환산 강도율이에요.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연근로시간수분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평생 근로시간수. 법적으로는 이게 몇 시간이에요? 10만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강도율이 주어졌을 때 환산 강도율을 어떻게 계산하나 생각해 볼게요. 강도율은 곱하기 1000시간 단위인데요.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단위죠.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100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다. 그죠? 옆에 메모해 두시고요. 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네. 문제에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 손실일수를 구하라. 요거는 환산 강도율을 구하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강도율이 100이다라고 줬고, 1.2다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이죠. 1.2 곱하기 100 하면 120인데요. 환산 강도율을 구하시오 했다면 120으로 두면 되는데 근로 손실 일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120 뒤에 며칠, 일을 단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근로자가 500명인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10건의 재해로 7명의 재해자가 생겼습니다. 연천인율을 구하라. 이제 바로 넣어볼게요. 연천인율은 평균 근로자 수 500명분의 연간 재해자 수 7이다. 그죠?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습니다. 도수율을 구하라. 도수율은요. 5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연간 280일 근로한다 했으니까 8시간 곱하기 280일분의 재해 건수죠. 그죠? 10건의 재해다 했죠? 10이고요. 곱하기 10의 6승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계산하라 됐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서 이렇게 정수로 나오면 그대로 정수로 두시면 됩니다. 자, 연천인율 20을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연천인율은 이거죠. 연이라는 건 1년을 뜻해요. 그죠? 1000명의 근로자당 재해자 수의 비율이다. 1년 동안.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 1000명 근로자당 재해가 연천인율이 20이라는 건 재해자가 몇 명이 났다는 거예요? 20명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1000명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에 2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도수율이 5.0, 강도율이 1.2인 사업장에 평균 강도율을 구하고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평균 강도율은 보통 재해 한 건의 평균 강하기를 뜻해요. 그래서 평균 강도율은 도수율분의 강도율인데요. 도수율은 100만 시간 단위고 강도율은 1000시간 단위잖아요. 똑같은 시간으로 비교하려면 도수율분의 강도율에 1000을 곱해야 10의 6승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강도율은 도수율분의 강도율 곱하기 1000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도수율이 5.0이죠.
강도율은 1.2죠. 곱하기 10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 좀 전에 했죠.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뭐다? 100이다. 그죠? 그래서 강도율이 1.2다 나왔으니까요.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120이죠. 지금은 근로손실, 며칠의 근로손실을 당하겠는가가 아니라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120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뒤에 며칠이다. 그 단위는 붙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밑에는 전체 월급 나간 겁니다.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한 달 임금 곱하기 12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전체 급여죠. 그죠? 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이에요. 국내에서 건설공사 실적액이 얼마다 금액하고요. 그 중에 근로자의 인건비로 나간 비율이 있겠죠. 노무 비율 해주면 상시 근로자 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공식 볼게요.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의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업체의 사고 사망 만인율, 요거는 건설업에서 나타내는 제휴율 표시죠. 그죠? 자, 요거는 상시 근로자 수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만. 이 건설업체의 사고 사망 만인율 말고요. 흔히 그냥 사고 사망 만인율의 공식을 적으시오 한다면 법규에 건설업에서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 만인율 단위를 쓰고요. 요거는 법규에 단위가 없어요. 요건 뭐였죠? 산재 적용 근로자 수였죠. 아까 설명할 때요. 산재 적용 근로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 사망자가 얼마나 생겼나를 나타냅니다. 그죠? 요거 주의하셔야겠죠. 건설업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 상시 근로자가 되고요. 건설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고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제공해야 할 휴식 시간과 실제 작업 시간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평균 에너지는 8kcal이고요.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5고 휴식 시에 에너지 1.5, 작업 시간 60분이라 했다. 그죠? 자, 그럼 휴식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이죠. R은 E-1.5분의 휴식 시 에너지 분의 E-5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E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할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현재는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에너지가 8kcal이다. 그죠? 8 마이너스 휴식 시의 에너지 1.5는 거의 일정합니다. 분의 8 마이너스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를 지금 5라고 줬죠. 어떨 때는 4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5를 넣으면 되죠.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요거 빠뜨렸네요. 그죠? 요거 빠뜨렸네요. 작업 시간, E-1.5분의 60 곱하기 E-5죠. 60분. 작업 시간인데요. 1시간 작업할 땐 60분이고 100분 작업한 다음에 여기 100을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빠뜨려 버렸네요. 그래서 8-1.5분의 60 곱하기 8-5 하면은 27.69분이 휴식 시간이에요. 그럼 실제 작업 시간은 1시간 60분에서 요만큼을 쉬죠. 쉬는 시간을 빼주면 32.31분이 실제 작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사망이 3건 발생했습니다. 하인리의 사고 빈도 법칙 뭐였죠?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었죠. 경상의 발생 건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1대 29대 300에서요. 중상이나 사망이 1건일 때 경상해가 29건, 무상해 사고, 물적 손실만 있는 게 300건이다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사망이 3건이니까 3건이죠. 3배 다 많아져야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상에는 요거잖아요. 그죠?
29건 곱하기 3배를 해주면 87건, 87건이라고 단위 적어주셔야겠죠. 그죠?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임리의 1대29대 300 법칙에 의하여 중상이 6건 발생했습니다. 경상이나 무상의 사고의 발생 건수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중상이 6건이라는 건 1대29대 300에서 1이 6이 됐으니까요. 29는 29 곱하기 6이 되겠죠. 300은 300 곱하기 6, 6배 해줘야죠. 그죠? 경상은 174건, 무상의 사고는 1800건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중이 10kN의 하중을 인양할 때 와이로프의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줄은요, 10kN을 이쪽 줄 두 줄이 들잖아요. 아무거나 한 줄에 걸리는 하중이니까 물체 무게 10kN을 사이좋게 두 줄로 나눠주자라고 했죠. 그죠? 나누기 하시고요. 자, 이쪽 줄도 위로 들고 이쪽 줄도 위로 드니까 각도도 반반 되겠죠. 그래서 2분의 각도도 반으로 나누자 30도인데요. 들어올리는 이 관계가 앞에 코사인을 붙여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를 2분의 코사인 30 하면은 값이 완전히 틀려요. 각도를 2분의 30 반으로 나누고 앞에 코사인 붙여라,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실 때는요, 2분의 10이니까 5 나누기 코사인 얼마? 2분의 30은 15도. 이렇게 누르는 게 가장 실수가 적으실 것 같아요. 계산기 꼭 사용해 보시고요. 5.18 주어진 단위 그대로 킬로뉴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번 크레인 로프에 2톤의 중량을 걸어서 20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은요, 정지했을 때 하중 정하중인데 이 정하중은 매단 물체의 무게하고 똑같다 그랬죠. 플러스 움직일 때의 하중 동하중인데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정하중 플러스 움직이는 동하중은 중력 가속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G분의 정하중이죠. 물체 무게 W1 곱하기 주어진 가속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총하중은 정하중. 지금 2톤이니까 얘 킬로그램으로 바꿔도 돼요. 여기에 넣어줄게요. 총하중에서 킬로그램. 예, 문제에서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내라 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2톤, 1톤이 1000kg이죠. 그죠? 1000kg이에요. 그래서 2톤은 2000kg이겠죠. 2000 플러스 중력 가속도죠. 9.8분의 정하중이 물체 무게니까요. 2000이다. 그죠? 곱하기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가속도는 20이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81.63 단위는 킬로그램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건축공사로 계산 기준 주어졌네요. 그죠? 1.86%고요. 기초액도 주어졌습니다. 예, 5349000원이다 주어졌고요. 자,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다. 이게 바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대상액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상액 주어졌어요. 그죠? 대상액이 45억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관리비 계산하는 우리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예 작거나 큰 공사 그랬죠?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작은 공사이거나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 큰 공사일 때는 공사 자체가 작으니까 안전관리비 작아도 되고요. 공사비 자체가 크니까 안전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액은 더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은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비율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중간공사죠. 중간한 공사가 들어갈 건 다 들어갔는데 안전관리비가 작게 잡히면 안 되니까 기초액을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그죠? 다시 말하면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곱하기 주어진 비율 곱해주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기초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대상액이 45억 원이니까 요
어중간한 공사다. 그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의 플러스 기초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액이 45억 원이고요. 비율이 아까 1.86%다 했으니까 퍼센트를 떼면 1.86에서 앞으로 2칸 가서 점 찍어주면 되죠. 0.0186이죠. 플러스 기초액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단위 원을 빠뜨리지 않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고 꼭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이 부분 바뀌었죠? 최근 들어서 법령 개정되었습니다. 네,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와이어로프가 추락할 때 안전 블록이 있죠. 줄 길이를 얼마나, 우리가 길게 해야 될까? 요거 줄 길이를 계산하는 거다, 그죠? 추락 시 로프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그죠? 거리 H를 계산하라. 로프의 길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로프의 원래 길이가 150이고요. 툭 떨어질 때 로프가 신장 늘어납니다. 그죠? 신율이 30% 늘어납니다. 근로자의 신장이 180cm다. 사람이, 이게 안전대를 어떻게 맵니까? 어디에 매요? 허리에 매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안전대를 이렇게 사람 허리에 매고 바닥까지 따고 왔죠. 그러면은 안전대는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사람 허리까지 따고 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그죠? 그럼 여기 허리까지 계산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로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로프의 원래 길이 150에 늘어난 길이니까요. 150 곱하기 0.3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구하라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전대는 없지만 사람 키의 절반이 남아있죠. 그래서 작업자 신장 180 곱하기 2분의 1 해줍니다. 그죠? 285cm인데요. 거리 미터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100을 나눠주면 2.85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강의 숫자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들을 때 힘들지만 3번은 아무것도 몰라도 꼭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요. 앉아서 공부하실 땐 계속 말씀드렸죠. 참고에 있는 내용까지도 꼭 암기하시고 이거를 꼭 지켜보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3번 강의 반복하시고 강의만 듣고 그만하시지 마시고요. 이동할 때나 짬을 이용해서 그날 강의 들은 만큼을 저녁에 앉아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주말이나 이용해서. 3번 되면은 단어가 핵심 단어 조금 들어올까 말까 할 수 있어요. 참고 5번까지 들으시면 핵심 단어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암기력이 좀 좋으신 분은 핵심 단어 외워졌으니까 문장 쓰기가 되실 수도 있고요. 5번으로 안 된다는 분은 10번 들으시면 된다 그랬죠? 충분히 10번까지 듣고, 이제 10번까지 들으면 대부분 암기되고 적어지실 겁니다. 그게 되신 다음에는 교재 예상 문제 돌아가서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문제 별표 많은 순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신다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